완전히 노무현을 죽였어요. 이거 양이 방금 떨어졌다 이거. 아니 지금 근데 다 위치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이빨을 가져간 물관들도 많아요. 이간질 시키려고 어디 세력인지 몰라도 조금 안녕하세요. 예. 약간 더 가까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가까이 한번 고고고. 저 화면이 네. 제가 향우님 어서 오세요. 이제 괜찮습니까? 예. 오. 방향이 어떻게 되시고? 예. 제가 혹시 빠지게 되면은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오늘은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최성년 사무장님하고 안 들려요?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큰 목소리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지금 아니 그걸로도 잘 들리는데 여기서 안 들린다는 예, 반갑습니다. 들려요? 이제 예. 서경씨 들려요? 예. 방향이 마이크하고 같은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같은 방향이면 안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들려요?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방송을 한번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쉬었습니다. 예, 잘 들리면 다행입니다. 서경씨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페이스북 쪽, 예, 연결 상태가 매우 나쁨이라고 나와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페이스북 쪽은요. 지금 현재 어디 유튜브 쪽은요. 예. 우리 애가 재수를 하고 있어서 6월 1일 모평 보는 날이라서 제가 좀 그랬어요. 예, 식사는 예, 제가 뭐 굶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그리고 좀 바쁘기도 했었습니다. 6월 9일까지가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고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소장을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또 준비하고 하는 것도 녹록지 않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중심으로 화면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은 거의 다 완성이 되는 상태고요. 월요일날 아마 조금만 더 손을 봐서 낼 예정입니다. 하진팔개님 어서 오세요. 저는 시청하면서 밥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예, 지금까지 지금 그런데 이쪽하고 여기는 배터리가 굉장히 아이고 안 되면은요 연결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는 빼고 연결 상태 좋은 것만 하겠습니다. 항상 생각보다 썩 나쁘지도 않고 썩 좋지도 않고 그냥 지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3시그마도 아닌 888시그마 또리 장군님, 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884시그마 해외에서 했는 것은 884시그마였어서 저는 재판만 열리면은 자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재판이 안 열렸죠. 18대도 계속해서 재판을 원래는 선거에 관한 재판은
무조건 제일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이제 재판을 안 하고 하다가 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므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각하시켰는 건데 이번에도 뭐 미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뭐 재판해서 우리가 메인에서 뭐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박수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옆에 MR 준비되었습니까? 예. 우리 앞에 제목에서 밝혔듯이 예, 어서 오십시오. 최승년 사무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예, 조금 더. 안녕하세요. 조금 더. 예, 외모를 딱 보니까 아시겠죠? 저랑 자주 뵙던 분입니다. 최승년 사무장님이십니다. 최승년 사무장님은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은데요. 한 곡 하고 시작할까요? 아,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 할게요. 예. 네. 한번. 네. 예. 짠. 제목이 Revolution of the Heart입니다. Revolution of the Heart. 네. 예. Liberty stands for freedom. Our head of fragrance set us free. Standing right, a symbolic of strength. I hope for freedom to be. My friends not so far away. Rulers reunite hand in hand. Oh, hey, liberty band to freedom for all men. Fighting hard for the future, the promise of a better day. For tomorrow we dream of a cup, the wine we fall for today. My friend, let us sing a song, sing along, ring a bell, liberty. Oh, hey, liberty band to freedom for all men. 이 소리 더 나왔어요. 오늘 마이크가 잘 소리가 stands for the freedom. They set the flag, they set us free. 마이크 같은 거 아닌데. My friend left to fight away. Liberty, liberty. Oh, hey, liberty band to freedom for all men. 박수 칠 때는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라도 할 거죠.
아니 제 것도 안 돼요. 아, 잘 안 돼. 둘 다 안 돼요. 근데 진짜 내가 줄였다고. 예? 그림을 줄였다고 내가 노래 때문에. 아, 마이크, 이제 잘 나오네요. 네. 이제 나오네요. 난 마이크 고장난 줄 알았어요. 네, 뭐, 볼륨을 줄이셨었구나. 볼륨을 줄이셨군요. 예. 예. 놀랐죠? 너무 잘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짝짝짝짝이의 스넷이, 멋있죠? 홍대 인디밴드로 몇 년간 활동하셨죠?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죠? 네. 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예. 이상, 예. 이런 분인데, 제가, 대단하십니다. 근데 홍대 인디밴드가 정말 돈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네, 안 돼요. 돈 안 되는 것만 정말 예.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큰일이야. 네. 그 홍대 인디밴드도 뭐, 꽤 잘 나가는 사람도 그 수입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저는 뭐 프로로 하는 거 아니고 취미 밴드로 하고 퀸 커버 밴드로 하고 있어요. 퀸 커버 밴드. 예. 그러면 퀸 커버 밴드가 뭐 어떻게 여왕을 커버하는 겁니까? 네, 영국의 그 밴드 퀸이라는 유명한 밴드 있는데 그 팀 거 커버하고 있어요. 예. 그 비틀즈 맞아요. 예, 뭐 비틀즈만큼 헌정곡 유명한 하듯이 맞아요. 퀸즈를 맞아요. 이제 헌정 예, 트리뷰트 하는. 예. 네. 이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밴드는 시작한 지. 예. 예, 10년간 해오셨고. 그리고 그 소송인단은 얼마나 되셨죠? 소송인단 이제 4년 넘게 했죠. 4년, 예. 4년을 하셨습니다. 네. 대단하셔요, 정말. 예. 어떻게 돈 안 되는 것만 찾아가시면서. 네. 뭐, 사람을 움직이는 게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이 계셔서 네. 사회가 또 이렇게 밝게 정화되고 소금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다들. 저는 소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가 덩덩 밀려가지고 전 별로 그렇진 않았는데 네.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질감 느끼시죠? 아니에요. 예, 다들 굉장히 착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무님 어서 오세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소장 내기가 네. 며칠 남았죠? 지금 네,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이틀 네, 남았잖아요. 내일 모레 오후 3시에 대법원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예. 기자회견하고 예. 이제 소장을 접수하는데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죠. 네. 오늘도 팔에 근육 네. 생기도록 도장을 이렇게 만드느라고. 네, 내일 모레까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둘 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 도장 만드는 맞는 그게 있어요. 맞는 기계가 도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글자를 한자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고생스러운 작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죠. 예. 그 고생을. 저번에는 네. 이제 도장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죠? 18대 대해서는요? 저도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 2천여 명 거를 만능 도장으로 찍었는데, 2,000명. 4-5명이 같이 붙어갖고, 4-5 며칠 명이? 동안 했었어요. 그거를. 며칠이간요? 네. 하루 종일? 도장? 예, 거의 그랬죠. 하루 종일 도장만 며칠간 네.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우와. 이제 참 도장 찍고 주소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해서 다 소장 준비해서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네. 그래도 그 도장 찍는 건 맨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죠? 네. 그 전에 소장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그 5-6명은 어떻게 알바생 썼어요? 아니에요. 저희 회원들이. 아, 회원들이 자원봉사.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인데. 예, 그런 셈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이제 다 몇 분 계시네요. 모시고 가서,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네. 예. 좀 하면은 좀 늘던가요? 네? 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니, 잘못하면 다시. 맞아요. 한쪽에 한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다시 뽑아갖고 다시 해야 되고 그랬죠. 예. 아. 그러니까 한 명 잘못하면 지금까지 네. 찍었는 거 전부 다 나가게 되는 거야. 네. 참. 뭐, 이름을 갑자기 거꾸로 붙였다든가. 그 만능 도장에서. 맞아요. 그죠? 예. 유니킴인데 유기김 뭐 이렇게 거꾸로 되면은 이제. 유나킴으로 유나킴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줄을 다 네. 다시 뽑아서 이제 맞아요. 다시 도장하고 막. 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서류도 아주 막 두꺼워요. 이 소장도 뭐 내용이 뭐. 와. 정말. 아, 이번에 네. 소장이 언제 공개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당연히 공개되지 않나요? 예, 한 50여 쪽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예. 예, 아마 그 경선도 한 50장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대선도 한 50장 정도 되는 것 같고, 50여 장을 소장 그 준비하고 하고 하느라고, 예. 김필원 대표님도 대단하시고. 맞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번에는 소장을 했을 때 비공개로 하셨다, 재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비공개 재판을 했다? 아닌가요? 네. 재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대 대선은요? 아,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은 재판을 아예 4년 4개월 동안 안 했어요. 4년 4개월. 아니, 그러면은 네. 재판장 부숴가지고. 그러면서, 예, 원래는 법으로 선거 무효 소송은 그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도록 법으로 돼 있거든요. 180일 이내. 예, 근데 대법원에서 그 재판은 아예 안 하고, 그 재판은 안 하고. 예,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걸었어요. 명예를. 예, 이게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요? 네, 원래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에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로 그 고발하지 말라 그렇게 지침을 한국에 이렇게 권고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그대로 예. 명예훼손죄 해가지고 구속기소를 한 거예요. 명예가 예. 예. 그 국가한테 뭐 이렇게 그 예. 반대하는 의사를 하는 것은 명예일택이 그들이 권력자기 때문에 예. 그들에게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 될 택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뭐 국가한테는 욕해도 돼요. 대통령한테는 욕해도 되고. 맞아요. 그게 당연한 일단 그 국가기관은 민주국가죠. 당연히 명예훼손이 안 되니까 예, 예. 공무원들 한 8명을 모아갖고 예. 그러니까 그 고소장을 그 선관위에서 작성을 해서 8명한테 도장 찍어라 그렇게 해갖고 고소장을 낸 거예요. 아, 명예가 훼손됐다. 예. 선관위. 그러니까 저희가 그 18대 대선 부정선거 재판을 안 하니까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거기에 있는 사실에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어서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갖고 구속 기소를 한 건데 그 8명 중에 딱 한 명 거 가지고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8명 중 나머지 한 명. 7명 거는 다 한 명 없어지고, 거의 예. 명예를 뭐 어떻게. 그리고 야,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보기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고소도 하지 않은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예. 피해자로 해서 피해자 2명으로 명예훼손을 한 거예요. 명예훼손 고소도 안 했는데 사건으로 명예훼손을 거예요. 당했다고 주변에서 네. 국가에서 소송을 해 네. 주셨군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또 비공개로 되었. 그러니까 비공개로 했다는 거는 일단
그 우리 법으로 형사소송법에 영장실질심사는 그 비공개로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구속 적부심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으로 하는 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개표를 하는 때 다 공개로 개표하잖아요. 관람도 예, 예. 허용을 하고 예.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로 모든 근데 재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은 관람 못하겠어. 예, 저도 그게 골반에 들어가가지고 문 네, 닫고 네.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몇 표 다 믿어라. 네. 무조건 믿는 자 이거 복이 있나니 막 맞아요. 이러고 저그 이러했는데. 현장도 저도 관람하러 가서 와. 예, 일시 개표하는 걸 봤죠. 그때. 야, 예. 내 참 투표를 밀실 개표해갖고 믿으라 하는 게 또 처음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단한 당입니다. 예. 네. 어쨌든 그렇게 그 투표 이제 한영수 대표가 그 비공개로 네. 재판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그거 단순히 비공개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원래 319호 법정에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319호 법정에서. 그 근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319호에서 한다 그러고 예. 311호에서 하고 311호에서. 그리고 한영수 대표는 반대로 311호에서 한다고 알려줘 놓고 네. 319호에서 재판하고 막 그런 예, 식으로 예. 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예. 가서 보니까 없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었어요. 문을, 예. 근데 법원문이 두껍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의지만 부서지던가요? 있으면 부술 수 있어요. 아니, 야, 네. 아니, 의지가 있다고 그렇지는 않죠. 예. 문이 어떻게 한 번에 딱 부서지던가요? 예. 그냥 두들리다 보니까 부서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판넬이 한 8개 정도 있잖아요. 문이 크게, 이렇게 있으면. 예. 큰 통나무로. 예. 사각형 판넬 조각이 한 8개 정도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떨어진 거였어요. 예. 와, 예. 권투 선수 출신이시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쳐서, 누구나 부술 수 있는. 누구나 예. 붙을 수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셨죠? 네, 저도 징역 1년 1심에서 받고 네. 1년 그러니까 1년 거의 다 살고 예. 3일 남겨놓고 보석으로 나왔어요. 3일 네. 공연. 아니 근데 네. 거기에서 단식을 하셨다면서요? 네, 단식도 했었죠. 예. 단식을 얼마나 하셨어요? 단식을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것만 먹고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와, 6개월간. 네. 와, 정말 우리의 속삭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죠? 예. 그 사건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항소심 중이에요. 아직까지 합소 14년 사건인데. 예.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예. 경찰에서는 그때 불기소 의견으로 예, 예. 혐의 없음 혐의 없음. 그렇게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을 예. 구속 기소한 거예요. 명예훼손죄 가지고. 명예. 네. 이렇게 했다고 명예훼손. 문 그거는 원래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거는 공용물건 손상 예. 사건이고 예.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인데 예. 그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을 또 병합시켜서 합의부에 집어넣고 예, 사실은 공소가 아예 기각되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도대체 진실을 불법. 얘기했는데 예. 왜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네. 시끄러우니까 무조건 집어넣고 보자. 네, 그거는 예. 재판 중이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 거예요. 예. 진짜 이야 그 6개월 굶고도 어떻게 그게 속이 회복이 되던가요? 그 정도 굶으면은 그다음 아니요, 회복이 괜찮았어요. 예, 그때 뭐 토마토 같은 거 먹고 김 같은 거 먹고 막 그랬으니까 예. 그걸 먹고 왜냐 그러면 유민아빠 세월호 유민아빠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거는 뭐 단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네. 이제 저는 뭐 먹으면서 했었으니까 아. 그리고 뭐라 그러나 커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랬었어요. 아. 커피가 그러니까 50kcal 정도 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아. 네. 그런 거 먹고 그거 6개월 동안 밥을 안 먹고 이제 네. 계속 단식을 네, 맞아요. 하시고 예, 완전 단식은 아니었어요, 이게.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항의의 표시죠. 예, 처음에는 완전히 부당하다. 단식을 하다가 아. 한 달 정도 하고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했었어요. 부당하다 이러면서 네. 이게 당연히 부당한 그죠.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격리시킨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구속시킨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옛날에 내란 조작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는 것처럼 도둑놈이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적이었는데. 네. 예. 도둑놈이 몽둥이를 든 격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날도 또 구속됐었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1년, 두 번째는 4개월 그렇게 박근혜 정권 동안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네. 그때 문 부수고 들어간 그 네. 사건은 그래도 행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거는 행위도 없어요. 근데 왜 잡아요? 그러니까 뭐 체증이나 뭐 영상, 사진이나 영상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러면은 증거도 없이 그냥 잡아는 거예요. 예.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폭행했어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책으로도 써서 냈는데 전혀 증거 없어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게 또 찍혔어요? 네. 네. 참 이게 자기들한테 좀 위협이 되면은 예. 이제 이렇게 막 집어넣고 뭐 죄가 없어도 집어넣고 했는데 그때 집어넣을 정도로 위협이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20-30만 명이 모였었다면서요. 그때 부정선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예. 민중총궐기 때는 한 10만 명 넘게 모인 10만 걸로 알고 명 있어요. 넘게. 예. 저희는 그날 전단지를 한 4,000장 정도 뿌렸었고요. 예. 예. 일단 그 여론이 부정선거 쪽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부정선거 쪽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죠? 부정선거가 나오면은 그 다음 무슨 일이 터지죠. 네. 이걸 덮을 수 있는 무슨 사고가 터지고 세월호도 예. 부정선거를 상쇄하기 위한 아이템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그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세월호 있기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제가 나중에 안 얘긴데 예.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예. 개표 부정에 대해서 당시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예. 문상구 사무총장을 개표 부정에 대해서 추궁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야.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요거 그냥 놔뒀으면 밝혀질 뻔했는데. 예, 맞아요. 되게 부자연스러운 정황들이 많잖아요. 국정원에 배고 예. 그리고 당시에 세월호 출항 전날에 사고 전날에 예. 모든 배가 출항을 안 했는데 예. 세월호만이 출항을 했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또 그 출항을 극구 반대하는 교감 선생님은 의문의 자살을 당하시고 예. 그 외 지금까지도 뭐 그 조사 안 하고 그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참 예. 많죠, 그죠? 부정선거와 세월호의 범위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유튜브에 예. 그 2014년 4월 14일에 그 이상규 의원이 직접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예, 그거를 그러면 보시면 예, 지금 있어요. 그 지워지지 예,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2014년 조회수가 한 100 몇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제 한번 찾아봐 보세요. 유니기 예.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예. 올려봐 주십시오. 예. 참 이상한 점이 많고 네. 한 게 있죠, 그죠? 예, 방금 전에 물어봤던 게 그 세월호랑 부정선거 연관성이었잖아요. 예. 부정선거랑 세월호도 연관이 있고 예. 저는 그 통합진보당 야당 해산 그리고 예. 간첩 조작 내란
사건 조작이랑도 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김기춘이 작품이라는 아, 그거는 모르겠고, 설이 있는데. 예. 2013년 7월 4일에 그 이석기 의원이 예. 국회에서 NLL 대화록 공개 그 반대 토론이라는 예. 그 동영상도 있어요. 예. 그거를 보면 지금 NLL 대화록 공개하려는 게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못하게 하려는 거다. 그런 항상 주장을 사고를 듣더라고요.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연설을 한 내용이 있어요. 예. 세월호가 터졌을 때도 그런 일이 또 있었고, 네, 그죠? 네, 간첩 조작 예, 사건이 간첩, 들통이 났었죠. 간첩 조작 예. 사건, 그다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원이 궁지에 몰렸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원세훈이가 그때 부정선거가 부정조작 선거가 또 무죄로 네, 판결나기로 맞아요. 1심에서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여론을 돌릴 뭐 그럴 게 있을 때 꼭 뭔가가 우리나라는 네. 뭐 선거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 예. 사고가 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선거를 개입하는 게 네. 선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밝혀졌는 게 꽤 여러 나라더라고요. 아, 예. 예. 러시아도 그렇고 남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다 이제 개입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뭐 투표소 기계로 하는 쪽은 얼추 다 네. 예, 개입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네. 그 기계를 못 쓴다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근데 왜 그렇게 투표소에서 기계를 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원조는 예.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전수가 들어온 거고, 예, 예. 근데 또 우리나라가 그 전자 투개표 시스템에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크게 바꾸게 뿌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 우리나 그랬다가 예. 또 다시 리젝되어서 오기도 하고. 예, 맞아요. 예, 예, 필리핀에서는 예. 전자개표기를 수출했다가 예. 빠꾸를 당했어요. 예. 그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예. 아주 그 정의롭게 쓴 판결문인데 예.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예. 예.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은 간단한 일인데 계속해서 이제 기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뭐 투표소 수개표를 쟁취하는 거죠, 그죠? 네. 참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가 참 걱정입니다. 국민 여론이 좀 모이고 해야 되는데요. 아마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하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면 투표소 수개표가 또 메인에 이제 오를 끄고 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왜냐 그러면 항상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 그 대통령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 그 1, 2, 3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니까요.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즘은 그 경선을 건드리더라고요. 네. 대선을 바로 안 건드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경선을 건드리고, 네. 다음 대선도 아마 유력한 후보인 경기도지사와 네. 서울시장을 건드릴 것 같은데 투표소 수개표로 하게 놔둘 것 같지는 않고, 네. 이거를 지금 현재 그 계류 중이긴 하죠. 송영길 의원이 내서. 예. 우리는 투표소 소개표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투표소 수개표를 하겠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없고 지금 계속 개헌을 하겠다고 네.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헌을 하겠다는 말은 의원 내각 때나 이원 집정제 뭐 이러면 뭐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그 그룹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겠다. 누가 되어도 괜찮게 이제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데서 대통령 되고 하는 프랑스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유니킴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일본 모델인 것 같아요. 예. 일본 모델로 혹시 가는 거는 아닐까 그런 예. 걱정이 드네요. 예. 일본 문해를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이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개헌하기가 좋죠. 그러면. 예. 그렇게 이제 지지율이 높으면은 개헌하기가 편하죠. 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예. 건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인사 부분에서 좀 유명한 사람을 했을 뿐이지 그게 뭐 밝혀졌는 것은 없지요. 네. 그러면 뭐가 문재인 뭐 이렇게 그 인사를 했는 사람이 그 공약을 실현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실현했으면 하는 공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방금 전에 일단 그 투표소 수개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투표소 수개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개헌 아니면 투표소 수개표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투표소 그러니까. 수개표를 안 하면 개헌이 되거나. 그러니까 개헌과 투표소 수개표의 싸움이다. 네. 그렇죠.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적폐 세력과 이제 그 개혁 세력의 싸움일 것 같은데 예. 저는 뭐냐 하면은 저는 일단 걱정이 돼요. 부정선거로 되었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세력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미국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재벌, 삼성 이런 쪽인데 재벌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의료 민영화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제일 원하는 게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게 중국 견제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지금 사드가 벌써 한 조가 들어왔다. 4개가 이미 들어왔고 2개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고 하고요. 조공이죠, 조공. 네. 예.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예. 그 전쟁이 6.25 전쟁이 예. 1950년에 있었으니까 예. 거의 70년 가까이 전쟁 중인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전 중이죠. 예. 근데 무슨 휴전을 뭐 7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휴전 상태, 전쟁 상태를 끝내면 사드가 들어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돼요. 그렇죠. 무슨 100년 전쟁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원하는 그러니까 것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옛날에 대한민국을 36년 동안 식민 지배했던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도 지금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공산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러시아. 중국, 러시아는 지금 소련이 해체됐기 때문에 예. 공산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소련이랑도 우리가 예. 수교를 했었죠. 예. 그리고 중국이랑도 예. 그 자유롭게 왕래를 예. 하는 것처럼 그 북한이랑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 그 왕래가 곧 그 평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개성공단부터 네. 이제 네. 오픈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건데 네. 그런데 이게 그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하죠. 네. 이게 자유 갑자기 그것밖에는 지금 이 휴전 예.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왜 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그늘이 지고 벽이 되면은 거기 벌레들이 산다고. 네. 이 그런 벌레들 그렇게 그늘을 좋아하고 벽을 막아갖고 생기는 그것을 즐기는 그런 벌레들이 이제 사는 건데, 아마 북한하고도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놔두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예. 이제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북한 쪽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그게 이쪽에서 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하는 그 대중국의 적대적 관계가 또 나는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의료 민영화 쪽이 또 걱정이 되더라고. 재벌이 지금 가장 수건 사업이 의료 민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예,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쪽이 옛날에는 삼성이 세계 1위였죠. 미국에서도 1위, 중국에서도 세계 1위였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 한참 되었고, 현대자동차도 계속 순위가 밀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사장으로 바뀌고 난 후로는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료 민영화든지 권력하고 좀 더 밀착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의료가 민영화되면은 잔인하니까요. 네.
우리나라 같이 좀 노령 인구에서 그 노령 빈곤율 40%인 나라에서 네. 만약에 의료 민영화된다 그러면 정말 병원 앞에서 다 죽어요. 네. 병원 못 들어. 정말 지옥이 눈앞에서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현상은 제발 안 나왔으면 싶은데 예. 저와 알기로는 부패한 권력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예, 그렇죠. 부패하는 누구 몫이죠? 부패하면은 예. 네. 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소기업이 가져갈 테가 약자들이 다 예. 짊어진 거죠, 그거는. 재벌이 다 권력을 그 이익을 가져가고 약자가 또 권력을 가져가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단 뭐 걔들이 우리한테 쫄아야지 뭘 할 건데 부정선거를 하면은 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자기들한테 이익을 나눠 먹으면 되니까 네. 자기를 부정선거로 만들어 줬는 쪽하고 뭐 그죠? 그 싸도 몇 개 사주고 뭐 네. 몇 조 원 주고 이러면서 네. 이제 그 이익을 또 리베이트 30%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익을 나누면 되고 네. 의료 민영화 좀 조금씩 한 단계 하면서 해주면서 이익을 남겨서 또 나누면 되고 이런 부분을 중간에 다 끊어야 되는데 참 네.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하면 일단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그 권력만 잡으면 네. 그 뒤에 검증은 안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18대 대선을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네. 돌통 나도 괜찮다는 걸 보여줬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월호만큼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부정선거는. 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들 입을 닫고 있잖아요. 예. 누구도 뭐 다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근데 일단 너 봤지? 이러면서 뭐 돌통 나도 나는 걸릴 게 없어 이러면서 더 뻔뻔해지는데 네. 참. 뭐 우리는 걸릴 게 없다 이러면 하면 한 번 더 감옥 갈래 뭐 이러면서 하면 또 가실래요? 네? 아, 저는 상관없어요. 감옥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했거든요. 네. 감옥 갔다 오는 소금이었으니까 감옥은 나오는 맛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맛에 들어가는 거.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네. 나올 때 네. 행복했습니까? 예, 예. 짜릿하죠. 예. 짜릿했습니까? 아 정말 네 진짜 행복한 순간이 감옥 갔다 나오는 순간이면 네.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아이고 정말 아들이 네. 감옥 가서 막 6개월 단식하고 나오는 게 짜릿하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유니킴님 아드님이 막 속색인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를 보면서 위안을 많이 가지시는 것 여기 비하면 양반이에요. 여기 비하면은 재수생 아들. 네. 아 우리 아들 속색이는 거는 여기 비하면 뭐 정말 여기 비하면 양반입니다. 야 그쪽 좀 짜릿하게 그런 거 행복한 순간에 그런 걸로 말고 또 다른 행복한 순간은 없어요. 연애해 보신 경험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아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한 네. 3초 흔들리다가 네. 아 저 그만할게요. 어쨌든. 아, 왜냐 그러면은 지금 그 젊은 분들의 그 문제가 네. 그냥 그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풀어버렸어요. 네. 그냥 결혼 없이 살아라. 네. 그리고 애를 낳아라.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다 키워줄게. 네. 결혼 없이 살더라도 아이만 낳으면 무조건 다 키워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부분 외국에서 남자들이 이제 청혼할 때는 네. 뭐 두 아이 이러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링을 네. 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네. 내 아이를 낳아줘. 이게 가장 청혼의 예. 그 대표적인 말인데 네. 그 2세 부분에서 2세를 이제 키우고 뭐 하는 부분이
사회가 같이 나설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선거 문제 하다가 청년 문제로 청년. 넘어가는데. 왜냐 그러면 이제 청년이니까. 네. 진짜 제 문제고요. 일단 저 제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하는 이유가 저도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예. 대부분 청년들이 그 집 문제하고 빚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한글로 풀면 비읍하고 이하고 지잖아요. 예. 그리고 집은 또 지읒하고 이하고 비읍이고. 아, 지읒, 그러니까, 이, 비읍이 그게 항상 예, 문제구나. 맞아요. 예, 그 두 가지 문제인데 그렇구나. 그 빚은 없고 집은 있는 그런 사람 극소수 예,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극소수인데 예. 대부분 자기 집이 다 없고 예. 우리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자기 집 있는 사람들 예. 따지면 한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전월세 다 살고 아니면 빚을 내갖고 집을 마련한다든가 그러니까 빚은 없고 집은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저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5만 원이 있다고요. 그 5만 원은 아니더라도 네. 한 15만 원 정도면은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빈집도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예.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죠? 줄고 그러면 있나요? 인구가 계속 한국에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령화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인구 있으니까. 증가폭이 지금 줄고 있다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예. 그 아주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가파르게 왜냐하면 애를 낳아서 키우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그 집 월세가 너무 비싼 게 험인 것 같아요.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이 네. 너무 과다 이익을 취하고 있는 네. 그게 다 그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핸디캡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가지고 네. 그 집세 내느라고 돈을 못 모으게 되는 거고 예. 그쪽은 또 이미 모아놨으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최저임금 요새 막 그 노동계에서 만 네. 원으로 한다 그게 화두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받고 예. 자기가 열심히 노동만 해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예. 최저임금을 10,000원을 하면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만원 하면 뭐 한 8시간 근로한다고 예. 하면 쉬는 시간 휴일 예, 그 토요일 하여튼 일을 그래도 하면은 휴일 해도 한 수당을 100원. 줘야 되니까 예. 30이니까 8, 30, 240만 원 정도. 예. 240 정도 해가지고 그죠? 40만 원 정도 가지고 20만 원 정도는 뭐 월세 15에서 20만 원 정도 월세하는 그 뭐 집을 네. 그 청년들한테 이제 내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갚게 나가게 하면은 지금 그 집을 쉐어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참 쉐어하는 것도 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쉐어해가지고 쉐어링. 이제 네. 집을 이제 쉐어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 작은 집으로 이제 나누어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집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나머지 먹고 사는 건 또 그닥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 고령화 문제, 노령화 문제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줄어드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네. 예. 그게 한 몇 년 전인가, 한 30년 전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해서 텔레비전에는 광고가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뭐 셋째 아이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러면서 계속 아이 넣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먼저 계속 미혼모 네. 그때는 미혼모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참 너무 미혼모에다가 하는데 그쪽에는 미혼부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결혼 한번 해가지고 애 넣으면은 그 무조건 평생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거든. 네. 인생 망친다기보다도 그 발목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애만 생기면은 무조건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사회도 책임을 지지만 남자 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그 아빠를
하나를 찾아서 끝까지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그런 법적인 것도 해놔 두고, 그리고 사회 보장도 되고, 그 다음 이제 집 문제도 해결되면은, 네. 집 문제 해결은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네. 예, 아마 해외에서는 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이나 뭐 임대주택 이런 걸로 방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예. 사회 보장이 되면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할 거다. 그 논리인 것 같아요. 예. 노동 안 해도 될 만큼 사회 보장이 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 그렇게는 절대 아니, 그럼 사회 보장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자고. 네. 그럼 손가락 빨고 일할 수 있는데 놀 사람이 천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또 돈이 돌아야지 사회가 돌아가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많이 돈을 돌게 해야지.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일자리는 어떤 것 같아요? 일자리가 지금 워낙 없으니까 한국뿐만 아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계속해서. 네. 왜냐하면 컴퓨터라이징 되니까 네. 모든 걸 기계로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뭐 몇 년 내에 지금 있는 직업의 70%가 없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네. 참 큰일입니다. 그럼 이것을 뭐 해결할 방법은 우리 애도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토익 점수 해갖고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네. 일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죠? 네. 요새는 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부패한 나라에서 나오는 엄서제도 있죠, 그죠? 아버지 백으로 이제 뭐 이렇게 공무원 되고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외무고시 다 패스하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아버지 잘났으면 그런 거고 아버지 없는 사람은 네. 아버지 엄마 백 없는 사람은 다 죽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면은 괜찮을까요? 일자리야 그러니까 일자리야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면 예.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일자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 아까 신자유주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일자리 문제, 뭐 노동 문제, 청년 예. 문제 다 풀기 위해서 결국은 그 투표소 시계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랑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전자투개표 예. 그거랑 톱니바퀴처럼 같이 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 때 전자투개표 시스템이 들어오는 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IMF 터지고 나서 김대중 정권 때 그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예.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투표소 시계표를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또 천안함이나 예. 아니면 세월호 같은 일이 또 생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2010년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둘 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제일 앞두고 있는 선거가 또 6월에 지방선거죠. 예.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고 저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그런 뭐 흉흉한 소문이 막 들고 있더라고요. 네. 또 뭐 사고 터진다, 세월 하나 또 터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투표소 수개표만 되면은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완전 경쟁인 자유주의보다는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복지사회, 그 다음에 뭐 그런 사회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풀려야지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풀리지 않겠어요, 그죠? 네. 청년 문제도 풀리고, 그 다음에 뭐 인구 절벽도 풀리고, 일자리 문제도 풀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네.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쪽 부분에 그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계시는 일자리에 계시는 해외 근로자분들의 임금이 한국인 평균 임금보다 지금 높다고 하죠. 그리고 그게 송금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게 한중 FTA 이거를 그 체결을 할 때 그 연동되게 만드는 거죠.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취직을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삼성이나 현대 물건을 얼만큼 팔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은 그 중국 쪽에다 물건을 팔게 되면은 이익을 얻게 되고 그 이익을 얻는 것만큼 중국은 한중 FTA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니까 FTA 그러니까 그 한국은 내국인처럼 관세 없이 중국에다 막 팔 수 있는 거고 중국인들은 내국처럼 관세 어떤 제재 없이 한국에서 막 취직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취직을 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비정규직화되고 일자리가 마구 없어지게 되고 한국인은 그러면은 이제 그 해외 인력하고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되니까 비정규직화되고 일자리는 잘 없고 월급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자리 모자란데 그쪽하고 자꾸 경쟁을 하니까 점점 더 지금은 평균 임금이 뭐 88세대에서 77세대로 내려갔다고 예 그렇게 내려갔다고 아니 최저임금이 계속 매년 오르는데 어떻게 77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정규직화되고 파타임화 되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일자리는 더 질이 안 좋아진다고 예. 하고 그리고 또 한중 FTA가 이게 그 당시는 한참 잘 나갈 때 삼성하고 이럴 때가 뭐 전국 세계 1위 할 때였고 예. 지금은 뚝 떨어졌는데 얼마 팔지도 못하는데 예. 걔들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송금해 가면서 네.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 이제 그 별로 그 이득을 대기업도 역시 이익을 못 보는 건데 네. 우리도 이제 한중 FTA를 다시 한번 하자. 예. 트럼프만 뭐 다시 하자. 뭐 이런 것들 우리도 한번 예. 다시 하자.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우리도 이제 그 임금을 하향 평준화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시켜서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게 아니고 네. 대만처럼 상향 평준화 시켜서 네. 월급을 이제 그 최저임금 뭐 그 시급 10,000원으로 해버려서 240만 원 해버리면은 외국인도 240만 원으로 딱 해. 그러면은 외국인 안 쓸 거잖아요. 같은 값이면 한국인 쓰지. 예. 그럼 외국인들 240만 원 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한 200만 원 때려버리면은 네. 그거 갖고 대만에서는 진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200만 원 갖고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한국인한테 복지로 네.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200만 원 내기 싫으면 한국인으로 귀화해라. 인구도 모자라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인이 되어가고 인구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외국인하고 경쟁해가지고 하향 평준화해서 재벌에게 이익을 가는 게 아니고 네.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 상향 평준화해서 내국인을 경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 뭐 그 기본소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 문제도 하고 하면은 네. 240 정도 되고 솔직히 공공주택 되면은 뭐 결혼하고 애 놓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거는 유니킴님의 그 의견이신 것 같고 아니, 아니 안 좋은 할 의견이라고 예. 생각되고요. 예. 그 아까 저한테 일자리 예. 늘리는 거 물어보셨었잖아요. 예. 근데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충분히 주고 방금 네. 얘기했듯이 예. 그러면 노동 시간을 줄인 만큼 그 다른 사람이 그 시간을 대신 네, 노동하니까 네. 예.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그것만 어떤 데는 딱 10시간 지켜도. 넘게 일하는 데도 있고 또 야근도 지금 많이 예. 야근해서 뭐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문 인력. 전 세계에서 가장 예. 오랫동안 일하는 데가 한국이니까 그것만 예. 또 철저하게 지켜서 8시간 넘어가면은 네. 막 8시간도 벌금. 사실 8시간 벌금 막 때리고 이러면 많이 줄어든 거긴 한데
일자리는 8시간도 좀 나누어야죠. 예. 근데 길게 6시간으로 나눠. 줄일 수 있으면 6시간으로도 줄이고 예. 그게 좋은 예, 생각인 예. 것 같아요. 예. 북유럽 같은 데는 시간 얼마 안 하고는 맨날 네. 집에 와서 그거 그러면 삶의 질이 예. 높아지는 거죠. 그쪽에 사는 사람은 별로 질이 높다고 생각을 아 안 해요. 그런가요? 실제 하면 일거리 이만큼 있는 거라나. 아 잔디 깎아야 되고 네. 막 맨날 뭐 이렇게 그게 그네 삶의 고쳐야 질인 되고 거죠. 아 이거 쉴 틈이 없어요. 막 우리는 자동차 깎을 고쳐 잔디가 없잖아. 아파트 다 살고 하니까. 예. 집에 막 그 사람들이 그 고급 인력화 되더라고요. 네. 가서 뭐 외직하는 전기공사 1급 자격증 있는 사람, 외직하는 자동차 수리 1급 자격증 있는 사람, 장띠깎기 1급 자격증 있는 사람 많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원래 월급도 연봉 1억 이상은 다 되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또 집에서 하는 일도 연봉 1억 이상씩 일을 해나가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또 일찍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투표소 수개표가 바로 지방자치제니까요. 그죠? 네.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은 그게 지방자치로 이제 이관이 되니까 네, 그쪽에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되는 풀뿌리 거죠. 지방자치가 되고 그쪽에서 이제 예산을 쓰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그쪽에서 또 이제 그 민주주의도 차고 그 예산을 쓰지게 되니까 바로바로 이제 연습이 되는 건데 네. 참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는 과거에 부정선거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투표소 수개표로 간다. 그렇게 해서 집중을 했었는데요. 유니킴님은 미래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닦아놓고 얘기해서도 네. 뭐 문재인이 부정선거 했는 거 전부 예. 산처럼 쌓여 있고 네. 그 민주당이 부정선거 했는 거 산처럼 쌓여 있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투표소 수개표를 통과시키잖아요.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를 할 수 있게 지방정부로 그 투표권을 그 관리권을 넘기고 네. 그다음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 5년 기다리지 뭐.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예. 그 목소리를 내시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뭐 나이 50에 살면서 뭐 사회를 위해서 뭐 조금만 네.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은 네. 뭐 그렇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한 명이 인생이 바뀐다거나 네. 나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 나아지면은 그렇게 의미 재수생 아들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동체 재수생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 재수생 네. 야 보고 있나? 예. 저거 뭐잖네 진짜. 네. 야. 예, 여기서 끊어야 돼. 아픈 데를 찌르시는군요. 근데 앵콜송 한번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다음 주에 더 연습해서 이거 가사 외운 지 얼마 안 돼갖고 아까 가사 헷갈리고 그랬는데 더 연습해서 또 한번 하도록 할게요. 7080으로 좀 예. 아줌마 취향도 그냥, 좀 부탁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예. 그러니까 월요일. 6월 5일 오후 3시에 대법원에 19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합니다. 일단은 18대 대선 재판도 안 하고 각하하고 나서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네. 일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투표한 투표지에 1년 번호가 남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작정을 했는 거지 부정선거 하려고. 예, 사실은 그게 그 선거 무효 사유가 되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되죠. 공직선거법 150조 제10항에 1년 번호 인쇄하도록 돼 있고 그거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 무효 사유로 네. 쟁점에 넣습니다. 그리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개표기도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일단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그 사전투표였었는데 그렇죠. 그 사전투표를 부활시킨 날 예. 그게 2014년 1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였었거든요. 그날 전자개표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그게 국회의원. 국회의원 박성효 의원이 발의한 거고요. 지금 국회의원. 그리고 또 다 야당도 다 묵인을 한 거고 통과가 됐다는 거니까 과반수 넘어서 통과가 됐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하고 예. 그다음에 전자투표기 하고를 할 수 있게 예, 맞아요. 했는 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예, 근데 그때 그게 그 18대 대선에 불법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되니까 그 사후에 입법한 위법행위거든요. 그것도 선거 무효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예비적으로 주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비적으로는 민주당 18대 대선이 부정선거 전장이 본선이었다면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전장은 경선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적 청구 취지로 그 선거 무효 사유로 들어갑니다. 경선에서의 모든 부정은 제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너무 많아요. 선정 당사자로 유니킴님이 예.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게 예.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어쩌다가 민주당 경선에 정말 인발버 됐는 이유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캠프만 있었는데 캠프가 2군데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모든 제보를 저한테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다가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막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 만 통씩 하고. 네. 만 통인데 첫 마디부터가 야이 XXX야 이러면서 막 쌍욕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화 만 통에 욕을 처먹으면은 그 사무장이 그러더라고요. 이성을 잃게 된다고. 예. 예, 그렇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많은 격려와 함께 수많은 제보가 거의 광주 투표하는 날 4월 며칠이었습니까? 4월 23일이었습니까? 25일이죠. 22일이 그 현장 투표일이고 네. 4월 25일 날 그날은 불이 났었습니다. 네. 뭐 얼마나 제보가 오든지 네. 예, 계속 2번 울리고 3번 울리고 끊겼다 뭐 전화가 어찌고 저찌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그쪽에서도 몰랐죠. 그래서 저한테 예. 제보가 워낙 많이 쌓이게 되고 정보가 집중되고 하니까 제가 거의 이재명 캠프 역할을 했었다니까요. 네. 저한테 왔는 물론 정보는 다 틀렸습니다. 제 핸드폰 전부 다 털어갔고 제 핸드폰의 내용 다 털어갔고 제 이메일에 있는 내용 전부 다 싹 다 지워졌습니다. 얘들이 네. 해킹해가지고 전부 다 지워졌는데 하나 안 지워진 게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못 지우더라고요. 여러분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에 있는 자료는 그쪽에 있는 자료는 못 지웠는데 거기 있는 자료만 해도 예, 소장에 충분히 들어갈 만큼 굉장히 많은 제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이제 그 이재명 캠프에 다른 캠프가 하나 더 운영되는 셈이죠. 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은 그 지지자들이 다 말을 듣고 녹음해 주세요 하면 다 녹음하고 보내주세요 하면 저한테 다 보내주시고 자 잠시만 기다리고 있고 녹음하는 것을 여러 곳에 분산해 주세요 하면 분산해 주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전부 다 이제 자료가 모여진 것 같고 그 때문에 제가 그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예. 그 선거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원칙이 일단 사전에 검증이 돼야 되고 사전에 그렇죠. 선거 시스템이 검증이 된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거 그러니까 개표나 투개표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 의혹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빵점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그 많은 정보를 어쩌다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정보가 저한테 모여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제보하다가 이제 이쪽에 그 전문가 집단하고 이제 조인해 했는데 저거면 참 많이 한심할 거예요.
얼마나 저는 법원 검찰도 그 가본 현장 적이 투표 없는데. 3월 22일 날 했었죠. 네. 그때 뭐 투표소 수개표로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보러 가자고 갔는데 미실개표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미실에 문 딱 닫고 자 요표 네. 나왔다 무조건 믿어라. 뭐 그따위로 했었어요. 그것도 그 전날 하루 전날 그 통보하고 네. 26시간 전에 네. 그리고 장소는 안 가르쳐줬어요. 니들이 알아서 가라. 투표를 갈 때까지. 18%였다면서요. 네. 아, 예, 거의 뭐 투표했는 사람들도 뭐 없었고, 네. 예, 참 사실 제대로 그 한 대표님 그 30% 이하면 까지도 못하지 않나요? 보통? 후보자가 한 명 나왔을 때 예. 33분의 1 이하 되면은 18%가 뭐예요? 그게 진짜 현장 투표율이. 아, 그러니까 네. 18% 27만 명 중에서 3,700명 네. 투표했는데 해외 투표는 더 가관이에요, 정말. 예. 이런 쟁쟁한 것을 해서 제가 그 했는 그 압축에서 460시그마 광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884시그마 해외 같은 경우가 이제 재판 내용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텔레그램, 예, 텔레그램 하면은 안 날라갑니다. 얘들이 딴 거는 다 틀어버리고 지워버렸는데 텔레그램에 있는 자료만 남아서 그게 소장에 잘 이용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만드신 독일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괜찮은 네. 노래. 예. 그러니까 6월 5일 월요일 예. 오후 3시에 하는 19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요일 날 또 페이스북 예. 라이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